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제주테크노파크 영화매수센터장을 맡고 있는 장원국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분들 모시고 영화매수 활용 방안에 대해서 발표하게 됨을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오늘 많은 자문과 조언을 기대하는 준비한 자료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저희가 이제 코로나가 정말 너무 많은 것을 변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 가깝게는 저희 생활에서부터 그리고 정치, 경제, 환경 모든 분야에 걸쳐서 많은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저희 용화매수에 대해서도 좀 변신을 해야 될 시기가 되었다라는 테마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그 용화매수가 지금 거론된 게 2005년부터 사실 이제 시작이 돼서 오늘에 이르고 있는데 이제는 정말 용화매수라는 걸 좀 재조명하고 재해석할 시점이 되었다라는 이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그 용화매수 단지는 전국에 한 670여 개의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용화매수 단지는 유일하게 자원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단지입니다. 그래서 이 단지에 대한 활성화 부분도 저희가 좀 거론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이 용화매수를 산업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그 법이나 제도에 대한 개선 내지는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라는 소자로 오늘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화매수는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못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 일단 그 제주도 전역에 그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제주도 동부 지역에 짙은 푸른색으로 되어 있는 이제 주로 분포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 자원은 쉽게 얘기해서 나중에 또 한번 거론하겠습니다만 이게 바닷물이냐 지하수냐 이거에 대한 정의를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땅 속에 있기 때문에 지하수의 범주에 해당합니다만 성분으로 봤을 때는 바닷물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독특한 제주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수자원임에 틀림없고 저는 대외적으로는 나와서 제주만의 그 독특한 수자원임을 넘어서 대한민국의 보물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물리적으로는 지금 71억 톤 가량이 부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원의 특색은 저희가 취소를 하게 되면 또 그만큼의 다시 유입이 되기 때문에 보갈 없이 좀 쓸 수 있는 그런 순환 자원이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그러면 이 용화매수를 왜 바닷물을 쓰지 왜 용화매수를 굳이 쓰느냐? 몇 가지 그 용화매수의 이제 특성이 있습니다.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수온이라든지 pH라든지 염분 농도라는 것이 상당히 이제 안정적이기 때문에 산업화하기에 굉장히 용이한 소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나가도 또 굉장히 안전합니다. 농약이라든지 특히 요즘에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세 플라스틱 이제 검출이 되지 않는 그런 안전한 그런 자원이 있고 땅 속에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이제 필터링이 됐기 때문에 이제 청정하다라는 이제 그런 특색을 갖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이제 좀 주목하는 부분은 이 용화매수의 성분 함량을 좀 분석을 해봤더니 앞에 있는 나트륨이라든지 마그네슘 이런 부분들은 대등소이합니다. 그렇지만 자연에서부터 셀레늄까지 이르는 소위 이제 희귀 미네랄이라는 부분들이 많게는 한 15배 가량 많이 함유되어 있는 그런 기능적으로도 굉장히 기능성이 풍부한 그런 자원이라고 소개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용화매수 센터가 후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만 2013년도에 건립이 됐고 단지도 이제 그때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8년여가 지나갔지만 그 8년의 시간 동안은 사실은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좀 중점을 했던 게 사실입니다. 사실은 이제 이런 기능성 부분에 대한 R&D가 좀 병행이 됐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좀 갖고 있는데 저희가 한국생명공학연구원과 제주대학교 의과대학하고의 공동 연구 결과, 그러니까 이제 동물 실험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더 나가서 이제 3상까지 좀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아직 좀 그 답보 상태인 거고요. 현재 이런 한 6가지 정도의 어떤 효능이 있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용암의 수는 이렇게 그 수중에 한 지하 한 120에서 150m 사이에 관적을 부착해서 저희가 이제 취수를 하고 이거를 먹는 물 수질 기준에 맞는 한 55개 항목을 저희가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바로 또 이제 역삼투압이라는 어떤 그 장치를 돌려서 마실 수 있는 물 그리고 또 농축수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아웃풋으로 나오게 됩니다. 또 이제 한편에서는 전기 추적 장비를 돌리게 되면 소위 이제 미네랄투라는 그런 이제 아웃풋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 용암의 수를 어떤 부분에다가 이제 활용을 하느냐? 앞서 뭐 마시는 물로 쓴다고 했기 때문에 음료 부분은 뭐 당연히 저희가 이제 산업화에서 지금 쓰고 있고 단지 내에 한 2개 정도 기업이 지금 음료로서 제품을 출시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특히 오늘 그 참석해주신 최혁준 대표님 이제 BK바이오 같은 경우는 많이 들어보셨겠습니다만은 깨수강이라는 이런 그 제품을 출시를 해서 지금 포함이 있고요. 또 화장품 원료로도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 마시는 물에다가 좀 포커스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 RO 농축수 부분에 대한 활용 부분이 조금 지금 미진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수기 때문에 당연히 소금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소금은 좀 고부가치 액상 소금으로 저희가 지금 활용을 하고 있고 현재 한 2개 기업하고 OEM 계약을 해서 저희가 제품화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농업기술원하고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해수 농법이라는 게 전통적으로 있다고 합니다. 뭐 고농도에서는 뭐 제초 기능을 하고 저농도에서는 영양제 성분으로 쓰이는 이 부분도 이제 R&D를 좀 해서 산업화로 좀 쓰여질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앞서 뭐 강창수 그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수치료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좀 활용이 되면서 관광산업과 접목시키는 6차 산업에서도 이게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자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용암해수는 2005년 그 지식경제죠. 거기에 지하 해수를 이용한 산업화 소재 및 제품 개발 사업으로 이게 표시를 열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단지가 2013년도에 조성이 됐고 저희 센터도 2013년도에 건축을 완료해서 지금에 이르고 있고요. 제가 이 용암해수 센터에 온 것은 2019년도 3월에 와서 오늘이 764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간 용암해수에 대해서 뭔가는 좀 다른 시도를 좀 해야 될 필요성을 많이 느끼게 됐고 특히 올해부터 용암해수 미네랄 기반 건강지향성 음료 특성화 사업이 한 85억 규모로 진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앞서 저희가 마시는 물에 초점을 뒀던 것들을 좀 다각화시켜가지고 사업을 꾸며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단지 내에는 전체 이제 그 규모가 이렇게 돼 있고 한 6만여 평 정도 단지가 조성이 돼 있고 이 안에 한 지금 분양받은 기업은 7개 기업이 분양을 받아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저희 용암해수 센터 내에 1호관, 2호관이 있는데 총 16개 기업이 입주를 해서 지금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내에는 총 23개의 기업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지 내 고용수는 지금 2020년 기준으로 241명, 매출액은 한 822억 정도 되고 있는데 아마 이 매출액 추이나 고용은 앞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용암해수 활용 제품도 저희가 그 2020년 6월까지 그 용암수 융합산업을 통해서 구축된 장비들이 본격적인 가동을 하게 되면 제품 수라든지 뭐 단지 그거에 따른 그 매출액도 증가할 것으로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포스트 코로나에 저희가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이냐라는 것들을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주로 이제 치료, 그러니까 환자들이 대상이 되겠죠. 그렇지만 지금 코로나 이후에는 예방,
이제 관심을 두기 때문에 어떤 그 계층 자체가 전 소비 계층으로 이제 확대될 것으로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고, 기존의 어떤 소비 패턴이 그 개인 성향에 따라 가지고 다중적인 어떤 그런 그 패턴을 갖고 있었던 것들이 이제는 좀 본원적인 어떤 욕망이나 욕구 위주의 그런 그 가치 위주의 어떤 소비로 이제 변화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거에 발맞춰서 저희가 특히 요즘에는 뭐 건강이라고 하면 돈보다는 먼저 건강을 좀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거에 맞춰서 저희가 소위 건강기능성이라는 건강기능성 식품 이 분야에 좀 초점을 맞추고자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히 그 식품 중에서도 기존에 그 저희가 좀 보유하고 있는 노하우가 음료 쪽에 좀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제주형 원료를 활용해서 기능성 음료로 개발하는 그런 사업을 좀 추진하고 싶고요. 기존에 저희가 메인 프로덕트라고 하는 것들이 맛있는 물이었다면 이 바이 프로덕트, 그 부산물로 나오는 소금이라든지 미네랄 부분을 바이 프로덕트를 메인 프로덕트화하는 그런 그 방향으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특히 제주형 뉴딜과 관련해서 그 용암해수 청정 산업이 저희가 이제 선정이 돼서 올해부터 이제 진행이 되고요. 특히 이제 해양수산국 쪽에서는 지금 미네랄 소금을 신산업으로 육성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반복된 말씀입니다만은 기존에는 하여튼 먹는 물로 집중하다 보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좀 불필요한 논쟁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제주도 입장에서는 어쨌든 삼다수와의 어떤 경쟁 구도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자연스럽게 기능성이라는 부분으로 저희가 좀 포커스를 바꾸게 된다면 이런 그 경쟁 구도도 좀 해소를 하면서 제주의 입장에서는 그 산업이라는 측면에서는 더 확대되는 그런 양상을 보일 수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기업의 입장에서는 저희가 이런 그 기능성이라는 부분에 좀 포커스를 둠으로 인해 가지고 다양한 제품화 시도와 다양한 제품화 시도를 통한 매출 기여에도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용암해수 미네랄 기반 건강 지향성 음료 산업인데요. 왜 건강 기능성이라고 안 하고 지향성이라고 하고 있냐면 이게 표시 광고법상 건강 기능성이라는 표현을 쓰려면 GMP라는 제조 시설을 저희가 갖고 있어야 되고 이 시설 내에서만 생산한 제품이 건강 기능성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GMP 인증을 받는데도 한 시간이 한 2년이 정도가 이제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 전에 기존의 기능성 연구가 되어 있는 그런 소재들을 개별형 소재가 됐든 도시형 소재가 됐든 그것을 일단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생산 라인에다가 건강 지향성이라는 형태로 음료로 좀 만들어서 시장의 선전적인 지위를 좀 차지하고자 기회를 좀 모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용암해수 원수를 취수를 해서 먹는 물에만 쏟을 것이 아니라 이 RO 농축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양하게 소금이라든지 미네랄 부분으로 확대를 시키면 용암해수가 정말 다시 각광받는 그런 그 산업 구조의 미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지금 현재도 저희가 이제 절임 산업이라고 저희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농축수를 실제로 소금으로 절이는 것보다 농축수로 절였을 때가 어떤 그 절이는 시간도 단축시키면서 효과도 오래가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지금 확인을 했고 일부 OEM으로 저희가 지금 납품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이 소금 분야는 저는 구장 판도 일대를 소금 마을로 한다든지 그런 좀 특화 산업으로 육성을 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실제로 벤치마킹을 가보지 못했습니다만은 일본의 어느 도시는 소금만으로 이제 먹고 사는 그 도시인데 현재는 이 소금도 맞춤형 소금이 지금 출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저희 이 용암해수라는 자원은 소금의 농도도 저희가 조절을 할 수 있고 미네랄 함량도 조정이 가능한 그런 자원입니다. 그래서 향후로는 어떤 환자식이 됐든 노인식이 됐든
유아식 이런 형태로 맞춤형 소금으로 좀 다각화시키고 다양화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분명히 제주에서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또 아울러서 그 스파라든지 이런 부분과의 좀 연결을 시켜서 2차 산업의 관광 모델을 만들어내는 것도 저희가 주목할 테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지금 저희 그 단지가 아까 6만여 평 정도 된 그 조성진 단지를 지금 용암해수에 입주하기를 원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한테 상담을 오는 기업들이 뭐 하루에도 뭐 많게는 뭐 두세 개 이렇게씩 이제 오고 있는데 지금 물리적으로 공간의 한계가 지금 다다랐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좀 추가 확장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두 가지 안을 지금 제시를 드렸습니다. 1안은 그 한동리 마을이 소유하고 있는 이유지 등을 좀 포함해서 단지를 확장하는 방식이고요. 2안은 사유지와 또 국공유지가 이제 혼재되어 있는 이 지역을 남쪽이 되겠죠. 단지 남쪽 부분에 확장을 하는 그런 두 가지를 좀 제안을 드리고 싶고 특히 이번에는 좀 유치되는 기업도 사전에 좀 선별을 해서 정말 저희가 그 지향하고 있는 그 건강 기능성 음료라든지 소금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매치가 되는 그런 그 유망 기업을 저희가 좀 유치를 해서 그 단지 활성화에 좀 도모를 하고자 하는 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 해양치유자원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2021년 2월 19일 날 발효가 돼서 시행이 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해양치유자원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소재를 보면 갯벌이라든지 해양신청수 이 법에도 사실은 용암해수가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저희가 좀 큰 그림을 좀 그려서 가야 될 텐데 지금 저희 그 단지 내에 한 8,000여 평 정도의 그 개발공사 소유의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를 앞서 말씀드린 단지 그 활성화 방안에서 말씀드린 그 확장과 좀 더불어서 이 해양치유 산업을 좀 본격화하는 것도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고 보겠고요. 특히 요즘에 그 동쪽 지역이 그 잉여 전력이 상당히 많이 남고 있습니다. 이 소위 이제 커텔먼트라고 하는 이 잉여 전력을 그 단지 내에 도입을 해서 소위 이제 P2G, 그러니까 수소를 생산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아마 제주형 뉴딜에도 하나 포함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수소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 물의 어떤 그 순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용암해수만큼 그 전처리가 필요 없는 그런 자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P2G도 저희가 한번 좀 생각을 해서 단지의 에너지 자립이라는 그런 테마로 추진하는 게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을 또 갖고 있고요. 특히 이 해수전지라는 거는 그 유니스테이지 김영식 교수라고 이분이 이제 특허를 내서 한 부분인데 여기는 이제 NaCl을 NA와 Cl로 분리하는 과정에서 전기가 발생되는 이제 그런 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유니스트하고 지금 MOU를 체결하고 이 R&D를 본격화하려고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제도 개선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서두에 용암해수가 이게 바닷물이냐 지하수냐 원천적인 그런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용암해수를 규정짓고 있는 법은 먹는물관리법과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밖에 없습니다. 좀 이제 부러운 게 강원도 고성에서 나는 해양신충수 같은 경우에는 해양신충수의 모법이 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어떤 규제를 좀 저희보다 상대적으로 덜 받는 그런 케이스가 되고 있는데 지금 특별법 상으로 보게 되면 여기 제1항 제3호가 뭐냐 하면은 음료 및 주류원입니다. 이거 외에는 용암해수를 법적으로 산업화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2호까지 포함하는 것. 제2호는 뭐냐면 먹는 염지하수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현재는 지금 지방 공기업만이 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그 법을 좀 개정을 해서 산업화 범위를 좀 넓히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말씀 좀 제안을 드리고, 특히 저는 그 개인적인 좀 여건입니다만은 용암회수에 대한 모법도 하나 좀 제정을 하는 게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해결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무엇보다도 이런 그 제도나 법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용암회수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뭐 과장님도 오셨습니다만은 저희가 지금 올해는 그 용암회수에 관심을 좀 유도하기 위해서 홍보 부분이라든지 특히 이제 마케팅 부분도 저희가 좀 다른 시각에서 시도를 해서 관심을 유도하고 정말 산업화 기반의 기여가 될 수 있는 그런 자원으로 거듭나는 것을 소원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용암회수 활용 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필요하신 사항 있으시면 제가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장을 맡은 김희연 의원입니다. 오늘 그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용암회수 활용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좀 전에 우리 박원배 센터장님께서 장원구 센터장님께서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셨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먹는 샘물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부터 시작해서 특별법 제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었고 또 앞으로의 그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은 특별법 개정 및 식품물 이용제도, 원료 이용제도 또 중장기 정책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오늘 토론에 참석해 주신 박원배 센터장님과 또 진기옥 물정책과장님, 또 최혁준 BK바이오 대표님, 또 강성희 저희들 한민도시위원회 위원장님 이렇게 네 분이 토론자로 또 나오셨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는 우리 제주경제신문의 강창수 사장님께서 특히나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또 전문 지식을 또 가지고 있어서 저하고 논의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진지하게 토론해보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오늘 말씀하시고 하는 과정 속에서 여기 우리 황명도시 위원장님과 또 우리 강성균 또 의원님도 함께 해주셔서 이 분야에 대해서 또 많은 논의가 필요할 부분을 저희들 입장에서 더 많은 고민과 또 정책 과정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염지하수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이 미네랄, 이 소금 또 아니면 영양 또 화장품 이러한 대체 산업들로 가능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 또 그거에 관련돼서 제주의 산업 발전을 앞으로 코로나 시대 이후에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많은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정책 발굴도 해나가고 또 법이 필요하다 그러면 제도적으로 발굴할 수 있는 방향성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함께 논의하고 고민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시간은 11시 반 정도까지 하는 걸로 저희가 시간을 잡고요. 토론 시간은 1인당 한 10분 정도씩 하면 40분이 35분이니까 40분 정도 소요되고 그 다음 한 10분 정도 또 이렇게 토론하고 마무리해가면 아마 11시 반 정도면 마무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우선 토론은 우리 박원배 지하수 센터장님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진기옥 물정책과장님 또 최혁준 대표님 또 강성희 위원장님은 제일 마지막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박원배 제주지하수센터장님께서 첫 스타트를 잘 뽑아주시면 다음 분들도 함께 스텝에 따라서 진행을 잘하지 생각이 됩니다. 뭐 말로는 10분인데 뭐 10분 좀 더 오버해도 되고요. 뭐 본인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말씀 하시는데 가능하면 시간을 그렇게 맞춰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해 주십시오. 저는
아마 저는 한 중간의 정도가 아닌가 생각을 했었는데 예, 스타트를 하게 돼서 조금 긴장도 됩니다만 사실은 뭐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지하수 연구센터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일을 한다고 보면은 사실 제주도의 어떤 지하수 뭐 염지하수를 포함한 부분입니다만은 어떤 보존적인 부분, 뭐 이용도 중요하지만 보존 아니고 지속 이용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오늘은 어떻든 이 용암회수라고 하는 부분에서 특히 활용 방안이라는 모색을 하는데 저는 이 뭐 오늘은 이거는 센터장으로 아니고 저희 개인적인 소관으로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다는 게 이 오늘 발표자를 보면은요 사실 아마 저도 참 그런 생각 당초 이 용암회수 단지의 어떤 취지를 생각할 때 우리 강창수 아까 대표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찬반도 있었고 그게 아마 지금 한 2013년에 아마 이게 됐다고 보는데 그리고 제가 이 용암회수 관련해서 대외적으로 와서 발표할 때 자료하고 지금 자료 7, 8년 때의 자료하고 지금 자료가 많이 바뀌었을까? 뭐 코로나 시대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좀 많이 바뀌었다고 보지만은 그 부분도 과연 많이 바뀌었을까라고 하는 의문점을 진짜 먼저 던져보고 싶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의 어떤 물 산업에서의 제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신층수를 버금가는 염지하수를 갖고 이제 하려고 할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게 심층수에서 못하는 부분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제주도의 어떤 염지하수를 논할 때는 타 지역에 비해서 경제성 그리고 청정성 이거 말고는 과연 내세웠던 게 과연 있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이 정말로 고민도 많이 하고 반성을 해야 된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중장기 정책을 수립해야 된다. 그러면 지금 제주도하고 용암회수 센터하고 과연 관계가 이게 따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도에서가 물산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잖아요. 지금 2번을 수립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18년 그 다음에 5년 전이니까 15년. 그런데 갑자기 왜 용암회수에서 중장기 계획을 세워낸다? 물산업의 일부가 용암회수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물산업 정책이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 별도로 가겠다? 그래서 저는 오늘 너무 깜짝 놀라는 게 부분이 과연 지금의 제주도의 어떤 물산업이 제대로 가고 있을까라고 하는 데서 한번 신중하게 오늘 판단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어떤 물산업에 대한 제주도에서 계획을 수립한 것에 대해서 정말 냉철하게 정말 비판할 건 비판하고 지금까지 추진된 것에 대해서는 정말 한번 다시 되새기시지 않으면은 과연 제주도의 물산업이 가능할까? 왜? 지금 도민들이 보는 이 물산업은요 반대하는 쪽이 많아요. 왜? 섬이기 때문에. 제주도는 자체적으로 물에 대한 거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륙에서 올 수도 없는 부분.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제주도에서 물산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은 만약에 제주도가 물산업에서 가려고 할 경우에는 그거에 대한 또 부분 제주도적인 개선에 대해서는 확실히 해야 된다. 당초에 용암회수 단지를 만들 때는 기업들이 와서 자유롭게 자기들이 생산하고 싶은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게끔 하겠다고 하는 게 원래 산업단지의 어떤 조성의 목적이고 취지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이 패턴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도 정말 이거는 문제가 있다. 왜 그러냐면 저는 뭐 기업인이 아닙니다만 어떻게 행정에서 너네는 이런 제품만 생산하시오라고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 기업에 맡겨서 당신네가 이 단지 내에서는 생산하고 싶은 걸 생산하라고 하는 부분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게 가장 지금 기업인들이 요구사항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 마냥 풀어줄 것이냐가 그건 아닙니다만 그런 내에서의 어떤 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제주도의 어떤 물 산업의 어떤 기본 계획에 대해서 냉철하게 한번 DP나 아니면 도하고 그다음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번 이걸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게 제가 가장 큰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의 가장 중요한 거는 기업인들이 자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먹는 지금 염지와서 먹는 물 제도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타 지역에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지금 먹는 물에는 지금 먹는 샘물이 있고 두 번째가 해양 심층수, 세 번째가 이제 먹는 염지와수입니다. 이건 염지와수는 사실은 제주도에만의 혜택을 준 사실은 상품인데 그거를 지금 제주도에서는 지금 현재 공기업이라고 하는 부분을 넣고 공기업인 경우는 또 공기업에서는 공사회사가 포기해버리고 그러면 과연 이 좁은 제도를 만들어 놓고 과연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도 한번 깊이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지금의 먹는 샘물 중에서도 뭐 많이 지금 뭐 기업인들이 가장 생각하고 있는 게 용암해수, 염지하수라고 보는데 그럼 제주도의 염지하수의 혜택을 우리가 말하는 공공 개념이라면 모든 이에게 다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줘야 되는 거거든요. 기업이든 뭐 도민이든 그 다음에 뭐 이사산을 하는 분 다들. 그러면 과연 제주도에서 지하수의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지금 담수 지하수인 경우 일일 취수량이 한 160만 톤 정도 됩니다. 그럼 염지하수 취수량의 허가량이 얼마가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800만이요, 800만. 엄청난 숫자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어떤 산업 단지를 정해서 거기서 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제약을 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불공평한 게 아닌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양적인 문제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 특히 동부 지역인 경우는 어떤 지질 특성에 의해서 물이 순환되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인 만큼. 서부 지역하고는 약간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양적인 문제에서 저희들이 가장 안정적인 부분을 양을 선택한다면은 충분히 그거는 뭐 저희들은 문제 없다고 보는데 이걸 너무 상업화에 너무 치중하다 하는 그런 부분은 어떤 기업의 어떤 이익을 계속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만은 이런 부분만 잘 조정한다 그러면은 뭐 저희들이 어떤 제주도의 어떤 그런 기업 위치나 어떤 제주도의 어떤 그 산업 발전에는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도 같이 이제 고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아까 우리 장원국 센터장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지금 어떤 그 해수 담수화의 어떤 플랜트 사업 자체가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 전력입니다. 사실 돈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전력인데 지금의 제주도가 담수라고 하는 부분을 계속 갈 수 있다고 보장을 못해요. 그 이유는 제주도는 섬이기 때문에 지하수에 의존하는 부분이 강수량입니다. 강수량. 비가 안 올 경우는 방법이 없어요. 자, 지금 현재 제주도의 어떤 강우 패턴을 보신다면요. 집중 강우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강물수가 줄어든다. 그리고 유출량이 많아진다. 왜? 토지형 변화가 굉장히 이제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해수면 상승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 섬지역인 경우는 더욱더 이 압을 주기 때문에 풍선을 우리가 물에 담아서 딱 압력을 주면 싹 들어가잖아요. 똑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제주도의 어떤 수자원 부존량이 어느 정도 돼가면은 강우량의 이게 패턴이 바뀐다 그러면은 이에 대한 부분에서는 담수화 플랜트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도 굉장히 신중하게 당장은 아니라고 하지만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플랜트 사업에 대한 R&D 사업의 연구 방향은 계속 지속적으로 가야 된다. 그게 지금 현재 가장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데가 어떻게 보면은 이 해수 용암산 단지인데 전력에 대해서 지금 완전히 우리가 굉장히 얘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풍력이라고 하는 이제 남아돌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풍력 에너지에 대한 남아있는 부분들을 이쪽하고 접목시킬 수 있는 방법도 지금부터 같이 간다 그러면은 이 수소전지까지 하는 연결되면요. 처음에 어떤 생산할 때는 풍력이 들어가고 나중에 다시 수소의 에너지를 활용하는 그런 리사이클하는 부분들을 좀 더
고민할 부분이 있지 않겠나. 그러면 제주도의 향후에 뭐 가뭄이 그렇게 급격히 들더라도 담사 플란트 사업에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부 지역이 한 25,000톤짜리, 그다음 서부 지역이 25,000톤짜리 하는 건 제시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재정 운영 관리에 굉장히 중요하던 부분이어서 이 전력 해소는 그런 쪽으로 가더라도 충분히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의 오늘의 어떤 그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뭐 우리 장홍국 국장님 아마 우리 또 진격 우리 과장도 아마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의 어떤 제주도의 가장 이 올레길 걸으시는 분이나 좀 이 저같이 이제 비염이 있는 분들은 이 해양의 어떤 그런 그 공기에 관련해서 굉장히 이제 좋다는 얘기를 늘 많이 합니다. 특히 지금 고령화, 특히 코로나 시대에서는 이 해양 치유 자원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부각되고 있다는 것은 뭐 아마 다 알고 계실 거고 알고 있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해양수산부에서 해양치유산업 육성에 대해서 2017년부터 지금 본격적으로 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중에서도 지금 현재 완도, 충남, 태안, 경북, 울진, 경남, 고성에 이 네 군데가 지금 하고 있는데 완도에서가 굉장히 지금 치고 나가고 있고 뭐 지금 기업 이출에서 뭐 거의 1조에 가까운 돈을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죄송스러운 말입니다. 저는 이제 완도에 그 자문위원으로 좀 되어 있습니다. 한 번도 가지 못했습니다만 코로나 때문에. 경남 고성인 경우도 제가 조금 그 제주도의 그 염지하수 용암해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서 제가 한번 직접 가서 경험인데요. 그쪽 경북 울진인 경우도요. 염지하수 나오긴 나옵니다. 하루에 한 100톤 이하. 고성 같은 경우도 한 50톤까지 나올까 말까예요. 완도도 좀 나온다고 생각했는데 완도는 나오질 않아서 염지하수가 아닌 해수를 사용하는 방법 뭐 이렇게 막 좀 고민하는 부분에서 최근에도 우리 그 완도에서 오셨던데 제주도인 경우는 뭐 이런 걱정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 한번 지금 뭐 아마 올해 아마 다시 이거 해양수산부에서 이걸 다시 공모전을 한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또 좀 조금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종합해수단지의 어떤 부서는 환경보전국의 물산업과입니다. 그런데 해양치유산업은 해양수산국이에요. 그럼 이게 서로가 어떻게 이제 서로 공존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 제주도에서도 뭐 어떤 국가 예산을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 고려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해양치유 산업, 해양치유 자원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까지 다 만들어 있기 때문에 아마 제주도인 경우는 관광에 플러스 치유를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뭐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좋은 지역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점들도 한번 이번 기회에 논의해서 지금 현재 지금 해양치유 산업 관련된 뭐 어떤 기본계획 같은 게 좀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선제적으로 해서 올해 아니면 뭐 내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조만간에 아마 이런 내용들이 나올 거라 생각하는데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제주도가 해양치유 산업에 대해서 뒤떨어졌다고 하는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물산업과하고 우리 쪽 진교 과장님 오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해양수산국하고 협조해서 제주도가 좀 더 어떤 이 코로나 시대에도 이 관광하고 치유하고 같이 접목할 수 있는 그런 제주도가 되었으면 하는 게 저희 토론이로 마치겠습니다. 네. 박원배 지하수센터장님 고맙습니다. 물산업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아주 냉철한 또 비판도 하셨고 제대로 가고 있는지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태통파크나 도 전문가에서 신축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해서 말씀도 해주셨고 또 염지하수가 공공 개념이라면 앞으로 어떻게 방향을 잡아가야 될 것이냐라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리사이클링도 얘기했었고요. 풍력연료 관련해서 또한 이제 그 제일 마지막에 이제 해양치유 산업에 관련해서 제주도가 가장 적절하고 적합한데 그런 부분에서 제주도가 뒤떨어졌다.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전국 최고가 되기 위해서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아주 중요한 이렇게 전문가다운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좀 전에 아까 제가 그 진기옥 과장님을 바로 하기로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진기옥 물정책 과장님이 나중에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혁준 우리 죄송합니다. BK 바이오 대표님께서 먼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강성희 의원님 하시고 난 다음에 진기옥 물정책 과장님이 제일 나중에 물정책에 대한 최종 관리를 해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또 내용을 바꿉니다. 예, 우리 최혁준 대표님 수고해 주십시오. 됐습니다. 예. 저는 뭐 아무래도 기업체다 보니까 먼저 이렇게 정책적인 거나 뭐 이런 제도 이런 거보다는 그 뭐 사업화랄지 제품화랄지 이런 그 산업적인 측면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 용암해수단지 그 초창기 때 이제 그부터 이제 관여를 했고 옆에서 봐왔기 때문에 여태까지 흘러온 그 스토리는 대충 다 이해를 하고 있고요. 처음에 이제 공장 설립하고 뭐 지원 과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등등 지원도 있었는데 당시 이제 테크노파크에서 상당히 노력도 많이 하시고 도에서도 많이 도와주셔서 현재까지는 이제 그 잘 해왔습니다만은 이제 결과가 그 몇 년 지나고 나서 보면은 이렇게 썩 그 대외적으로 알려져 있지도 않고 아직도 그 반복해서 뭔가 새로운 걸 찾아야 되고 뭐 산업적으로 발전도 시켜야 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죠. 뭐 막말로 뭐 800만 톤이 있어도 이걸 뭐 1000만 톤으로 확장을 시켜도 우리나라 기업이나 세계에서 누가 이거를 쓰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이걸 뭐 그 제주도의 좋은 자원인 건 확실한데 이걸 어떻게 이제 그 활용을 해서 이제 뭐 부가가치도 올리고 도도 이제 도움이 되고 이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다시 또 시작되는 것도 굉장히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오늘 이제 여태까지 해왔던 거를 봤을 때 오늘 그 센터장이 발표하신 거는 이제 주로 소금, 건강 지향성 이런 거에 대한 그 제품 개발 방향 이런 거를 이제 포커싱을 두셨는데 그 사실은 뭐 좋은 아이디어시죠. 그렇게 이제 저희도 많이 생각을 했었었고 근데 저희가 이제 막상 상품화를 위해서 저희가 그 용암에서 들어간 거 갖고 사실 여러 개 개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모레에다가 저희가 이제 그 녹차도 사실은 용암에서 추출해서 공급도 했었고 황실도 했었고 롯데 깨수감도 했었고 많은 걸 했는데 이게 의외로 시장에서 아니 뭐 굉장히 좋아할 줄 알았는데 별로 그다지 반응이 없었어요. 그 뭐 아모레나 뭐 이런 롯데면 사실 대기업인데 거기서 썼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인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사실은 그 뭐 좋은 제도, 좋은 자원 다 이런 걸 가지고 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려져 있지 않으면 결국은 이게 그 아무 뭐 효용이 없는 건데 뭐 특히 한국 사회는 뭐 워낙 경쟁이 치열하니까 아까 말씀하신 뭐 고성, 완도, 울진 이런 데서 치고 나오면 소비자들이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뭐 울진이 좋은지 고성이 좋은지 제주가 뭐 굉장히 인지도 좋고 청정으로 좋은데 요즘은 어쨌든 뭐 코로나 기타 등등으로 많이 그 프리미엄 이미지가 좀 평준화돼 가고 있는 좀 사실 좀 안타깝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그 여기서 이제 용암해수로 많은 걸 하실 건데 산업적인 측면 업계에서는 좀 집중화를 한다면 저는 그 초창기에 사실 그 용암에서 TV 광고도 하셨잖아요. 근데 그것도 이제 살짝 나왔다 들어가면 이제 없어지고 다 잊혀지는데 이거를 좀 뭐 테크노파크가 주관을 하시든 뭐 어디서 주관을 하시든 그러니까 좀 길게 보시고 이제 지속적인 홍보가 상당히 필요하다는 거죠. 뭐 제품 개발도 좋고 다 좋지만 일단 뭐 알려져야 제품 개발을 해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 오리온이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들이 와서 뭐 알려주고 이제 육지에서 지나가다 이 차를 봐도 굉장히 반갑고 막 그런데 사실은 이걸 사 먹는 사람을 본 적은 없어요. 그 육지에서 제가 왔다 갔다 해도. 그래서 이거를 그 오리온이 좀 더 신나게 홍보를 할 수 있게 도에서도 좀 도와주시고 그래서 알려주면 자연스럽게 이제 조그만 업체고 중견기구 쫓아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저희랑 오리온이랑 비교할 바는 아닙니다만은 좀 오리온을 좀 밀어줘서 자연스럽게 자기네 돈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좀 체계를 갖춰주시고 그다음에 저희가 그 제품 개발할 때 좀 단점 중에 하나가
가격이 상당히 높습니다. 물론 이제 좋은 거고 비용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만 저희도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소금을 개발해 보려고 했더니 뭐 도저히 시장에서 뭐 경쟁력이 없는 거죠. 뭐 몇천 원짜리 미네랄 소금이라고 질비한데 이거는 한 몇만 원에서 한 10만 원 가까이도 나오는 이게 저기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의 약도 아닌데 이걸 할 수 있느냐 이제 뭐 이런 그 좀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그 센터장님이 지적하셨듯이 이걸 건강 지향성으로 이제 초기에 이제 개발을 해야 되는데 건강 지향성이지만 결국은 효능을 얘기를 못 하지 않습니까? 뭐 어디에 좋다란 말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테크노파크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셔서 그 전에 그 건강 기능성으로 사실 추진을 하셨어야 됩니다. 이런 거. 제가 보기에는 그 제주대 의대랑 해서 뭐 몇 가지 당뇨, 발모 이런 걸 많이 하셨었는데 그냥 그 실험을 위한 실험으로 끝날 게 아니라 그때가 사실 쉬웠거든요. 건강 기능성 받기가. 지금은 굉장히 어려워졌는데 뭐 임상 실험부터 이런 걸 해서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용암해수는 면역에 좋다 이런 거를 하나 딱 받아 놓으면은 그냥 뭐 누구나 와서 상품화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테크노파크에서 예를 들면 뭐 까마귀 쪽나무로 관절염으로 건강기능성을 받았는데 그러면 업체에 와서 달라 그러거든요. 그럼 자연스럽게 이제 홍보도 되고 제품화도 되는데 용암해수는 그런 측면에서 그 사실 뭐 물이니까 뭐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만은 이거를 좀 그 어떤 건강 기능성으로 아예 할 수 있는 뭐 지금부터라도 임상을 하고 뭘 해서 그 테크노파크에서 그 허가를 받으면 용암해수의 장점을 홍보를 할 수도 있고 TV로도 나가고 업체들이 와서 뭐 달라고 아우성을 칠 겁니다. 서로 경쟁을 해서.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좀 그 이제 좀 중장기적인 플랜을 가지시고 차라리 지금부터라도 좀 추진을 해 주셔야 업계에서는 그 상당히 그 활용도도 높고 또 동달아 용암해수가 그걸로 이제 홍보도 되고 제가 이제 좀 너무 이렇게 그 산업적인 말씀만 드려서 죄송하긴 한데 이게 결국은 소비자한테 알려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가장 손쉽게 하는 게 사실 홈쇼핑일 수도 있거든요. 홈쇼핑에서 뭐 히트만 나면은 뭐 이거는 그 일반 소비자 다 알게 되는데 그러려면 결국 역시 뭐 기능성을 갖고 있는 건강식품이 개발이 되면 저는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좋지 않을까 하는 그 개인적인 바람이 있고요. 그래서 이게 그 어쨌든 제가 이제 주로 이제 상품화나 효능 이런 쪽으로 이제 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런 거를 이제 그 TP가 중심이 돼서 하실 때 그 TP는 이제 그 어쨌든 테크노파크고 이거에 대한 좀 이제 종합적인 플랜을 짤 수 있는 마케팅 기능이 있는 그런 좀 부서를 좀 신설을 해주시든지 이게 너무 이제 그 이제 뭐 이렇게 이익이나 수익에 치우치는 듯한 뭐 그런 인상도 드릴 수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진짜 현실적으로 용암해수를 알리고 팔 수 있는 그 기능이 좀 도에 있어야 되겠다. 도에 있긴 좀 그렇고 테크노파크에 그런 걸 좀 갖춰주시면은 그 입주하는 업체도 같이 협업할 수도 있고 근데 그런 좀 전문가, 전문 회사 뭐 이런 전문 기관이 없어서 좀 아쉬웠던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이제 새로 다시 뛰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포럼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앞으로는 좀 그런 그 좀 현실에 좀 와닿을 수 있는 업체들이 기업들이 그런 게 좀 지원이 되고 좀 앞으로 발굴이 되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우리 최혁준 BK 바이오 대표님께서는 현장에서 아주 생생한 얘기를 이렇게 해주신 것 같은데 하나로 종합하면 아주 간단하게 또 답변을 테크노파크에다가 많은 요구를 하셨고요. 산업적으로 활용하려고 그러면 홍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 기능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야 고객들이 이 염지화수의 기능성에 대해서 효과를 인정하면 가격의 문제나 이런 것들도 답할 수 있는데 지금 가격은 비싸고 홍보는 제대로 안 돼 있다는 걸로 이제 접목을 아예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테크노파크가 나중에 이 역할에 대해서 충분히 이렇게 해야 되고 그 아까 말한 뭐 당뇨나 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병적 부분에서도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임상 실험을 통해서 뭔가 효과가 나타난다 그러고 그거에 따른 홍보가 따른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전반적인 시장 매출 효과가 있을 거 아니냐. 그래서 뭐 아까 뭐 오리온을 보면은 TV 광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고맙다는 말씀을 좀 하시고 했는데 어쨌든 아무리 좋은 자원도 특히나 쓰지 않으면 효과가 없다 이렇게 했는데 그 부분은 아까 우리
박원배 센터장님과 한 말씀하고 좀 공적 개념하고 이렇게 연관지어서 이렇게 우리가 지어본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 염지하수에 대해서 활용 방안도 고민하고 또 염지하수가 제대로 이제 소비가 되면서 다시 또 채워지는 그런 효과가 있다 그러면 그거에 따른 활용 방안도 마련될 부분이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제 물 정책 관련해서 지하수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것을 어떻게 도민 사회에 효과적으로 이렇게 또 활용 방안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공적 개념으로 어떻게 또 운영하고 해나가느냐에 따라서 이런 관점을 우리가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 정리가 좀 되면서 어떤 효과적인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이 염지하수 활용 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더 긴밀하게 노력하고 거기 관련해서 관련된 이제 테크노파크나 또 우리 물산업정책과나 또 우리 의회나 함께해서 이러한 그 관련 자료들을 수집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진행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다음은 우리 제주도의 우리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이 이렇게 오늘 또 참석해 주셨는데 우리 또 강성희 의원님이 또 용암해수 관련해서는 또 최고의 전문가라고 제가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또 물정책과 연관된 부분에 이제 위원장으로 있기 때문에 오늘 아주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예, 김현 의원님이 물과 관련해가지고 특히 용암 해수와 관련해서 이제 토론회와 관련돼서 이제 의견을 나누다가 저는 이제 관심만 많고 용암 해수와 관련해서는 뭐 아직까지 일천한 상황입니다. 예, 환경도시위원회 강성이고요. 오늘 이제 그 토론 자료를 보고 특히 이제 그 경제신문에서 이 그 용암해수 활용방안 관련해가지고 그 시간들을 마련하는 이유가 뭘까를 곰곰이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거는 앞서 장원국 센터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수많은 산업단지가 조성이 됐지만 자원을 중심으로 해서 산업단지가 조성이 된 거는 용암해수 산업단지가 유일하고 그만큼 용암해수가 굉장히 중요한 자원으로 그 자원을 가지고 어떤 산업, 연관 산업들을 계속 활성화시켜서 제주도의 어떤 미래 산업을 좀 선도해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로 저희 용암해수 그 산업단지가 조성이 된 걸로 알고 있고 그렇게 도민들도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워낙 지하수와 관련한 부분으로 염지하수가 함께 있다 보니까 이제 지하수의 보존량 문제라든지 지하수의 오염 문제 이런 부분하고 같이 연동이 돼서 보다 보니까 염지하수와 관련해서는 관심도 좀 덜 들게 되고 또 염지하수의 개발과 관련하면 뭔가 또 좀 보존하고 뭔가 이렇게 역행하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우려들이 있다 보니까 뭔가 그 좀 이렇게 좀 더 전략적이면서도 좀 이렇게 그 주도적으로 이렇게 좀 선도적으로 이끌어가지 못했던 건 아닌가 이런 좀 생각도 좀 들게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많은 그 기여를 하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잠수화 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뭐 축적된 기술로 굉장히 좀 앞서 나가고 있다라고 보는데 앞서 이제 박원배 센터장님도 말씀했지만 그것들이 다른 어떤 시도에 비해서 우리 제주도가 그 용암해수 센터가 있음으로써 그 담수화 기술의 노하우나 축적이 얼만큼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지금 평가도 좀 제대로 되고 있는 것 같지 않고 자꾸 눈에 보이는 이제 산업화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가장 쉬운 뭐 먹는 물 산업으로 여기 닥터 이름도 바꿨네요. 닥터유 제주도 용암수라고 하는 이런 먹는 물 산업으로의 경쟁 아닌 경쟁 이건 분명히 혼합 운영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이미지로 자꾸 이제 이게 혼란을 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과감하게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 우리가 지금 앞서 용암 해수가 정말 좋은 자원이면 그 좋은 자원의 정말 핵심적인 어떤 그 기능들을 담은 대박 상품이 좀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 용암 해수 먹는 물로 대박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거는 이미 우리가 삼다수로 국내에서는 뭐 절반 이상을 저희 제주 삼다수로 먹는 물은
앞서 나가고 있는데 용암해수는 좀 다른 전략으로 갔었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되게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뒤늦게라도 지금 뭐 솔트 소금이라든지 뭐 미너럴 관련한 그런 그 기능들을 좀 부과한 음료 산업이라든지 뭐 화장품 뭐 이런 부분들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기존까지도 해왔지만 왜 잘 안 될까 이거에 대한 효과성을 아직까지도 이렇게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집중해서 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앞서도 그 해양 치유와 관련한 법률도 만들어지고 새로운 해양 치유와 관련해서는 이런 그 뭐 솔트와 관련한 뭐 그다음 미네랄 성분이 함유된 어떤 기능적인 어떤 뭐 제품들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건강과 연동되어서 이루어질 텐데 소관 부서들이 너무 이제 예전 방식의 것들에 이제 관심을 두고 이렇게 새로운 분야의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고민해서 같이 제주도의 어떤 미래 전략으로 이게 좀 가고 있지 못한 부분이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좀 들어요. 그래서 오늘도 진규옥 과장님의 뭐 물 산업 전반을 지금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오신 거는 맞지만 해양수산국 쪽에서도 반드시 와서 이걸 어떤 식으로 같이 좀 결합을 해서 효과를 높일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좀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도에서는 이제는 그냥 내일이다 너일이다 자꾸 이 칸막이로 이 업무들을 이제 하다 보면 이렇게 놓쳐버리는 데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해양치유 이 사업 관련해서도 보면 해양수산국도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물과 관련돼서 우리 환경보전국도 들어가겠죠. 또 관광국도 들어갈 수밖에 없고 또 치유 산업이다 보니까 또 산업 미래전략국도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좀 전략화시켜서 가지고 갈 건지에 대해서는 발빠르게 대응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줘야 된다. 그런 것들이 너무 우리가 특별자치도가 되면 그런 거 정말 잘할 것이라고 해서 정말 특별자치도가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행정에서 좀 미흡한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아쉬움이 남고요. 어쨌거나 해양 치유와 관련해서 연동해서 좀 더 깊이 있는 고민을 해서 좀 더 이 그 용암 해수 플러스 해양 치유와 관련한 부분들로 조금 더 포커싱을 맞춰서 좀 깊이 있는 연구와 토론이 필요하고 마지막 하나 시간이 얼마나 됐는지 모르지만 저는 제주대학교도 그렇고 제주도도 그렇고 우리는 연구를 해야 되는 정말 연구의 어떤 그 기반들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필요로 하는 산학협력 관련된 해양대학들이 제주대학교 해양대학이 도대체 어떤 것들로 좀 가고 있는지 그 다음에 제주도는 그걸 연구하기 위한 지원을 어떤 식으로 할 거고 그거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어떻게 끌어와서 이 연구 기반을 조금 더 확충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거를 지속화시키고 그래야만 제주도로 인재들도 오고 제주도로 와서 이 자원을 가지고 뭘 좀 해보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좀 인프라가 조성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문 인력 양성은 반드시 염두에 두고 어떤 그 용암해수센터나 산업단지에서도 좀 그 인력 확충, 연구 인력 확충들을 어떻게 좀 더 면밀하게 가지고 갈 건지 그런 부분에 좀 대기업들의 어떤 뭔가 연구소 유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전략적으로 하면 안 될까 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주면 좀 더 치고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강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강성 의원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몇 가지를 말씀하셨는데요. 네, 과연 자원으로서의 미산업을 선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해 주셨고 그 다음에 어쨌든 미네랄 상품이든 뭐 소금 상품이든 화장품이든 이런 거에 좀 하고 있는데 좀 대박 상품이 나지 않는다 이런 부분에서 또 해양 치유에 관련해서도 건강과 웰빙 관련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연구 분야에 좀 집중해야 될 거 아니냐. 또 도청도 예를 들면 산학연 이런 관련해서
연구 분야도 집중하면서 도청도 각 분야별로 과별로 서로 다른 어떤 산업 기반을 구성할 때는 하나의 어떤 그 컨소시엄을 좀 이렇게 좀 만들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든 다른 차원에서든 인재도 개발하고 또 연구소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또 전략적인 방안이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최종적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아까 또 우리 그 물산업정책과에서 어떤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진행하겠다 하시고 나중에 또 이제 그런 분야에 또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면 우리 진기옥 정책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탁합니다. 예, 물산업과장 진기옥입니다. 참 이러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용암에서 활용 방안 모색이라는 이 토론회를 개최한 데 대해서 참 기쁘고요. 우리 제주도에서는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 잘 알겠지만 우리 참 지하수가 지금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루 이제 우리가 지속기용 가능량이 한 5,400만 톤 정도가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취수 허가가 된 양은 지금 한 4,900만 톤. 저희들이 90.3%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우려가 있냐면 옛날에 이제 2018년도에 한림 지역에서 이제 그 우리 양존장에서 이제 그 지하로 그 가축 분뇨를 이제 담아버리는 그 사건이 발생하면 그 지역의 지하수는 사실 쓸 수가 없습니다. 또 그 지하수는 몇 년이 걸려서 뭐 50년이 걸릴지 뭐 100년이 걸릴지 사실은 저희들도 예측을 할 수 없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수자원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도 많이 하고 있고 또 지금 이제까지는 저희들이 상하수도본부에 있는 상수도부라든가 친환경 농업축산국에 있는 이제 친환경 농정과에서 농업용수 이러한 관련 또 저희는 이제 환경보전국에서 이제 물정책을 총괄하는 이런 부서가 다 원화가 되다 보니까 사실 물정책이 일원화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작년 10월에 저희들이 지금 그 전국 최초로 우리 제주형 통합 물관리 기본 계획을 이제 수립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게 이제 이루어지면 저희들은 이 물 정책 패러다임이 상당히 변합니다. 어떻게 변하느냐면 지금까지는 공급 위주의 이제 정책에서 이제는 세분화된 정책으로 저희들이 가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먹는 물인 경우는 지하수를 100% 이용을 하자. 그리고 비음용수인 경우는 앞으로 우리가 대체 수자원, 뭐 빗물이라든가 우리 하천수, 용천수, 그 다음에 우리 하수 제처리수 등을 이용할 수 있는 물들은 최대한 이용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들이 지금 지난 우리 4월 초부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43개 읍면동 중에 추자 우도를 위한 41개 읍면동을 돌아다니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요. 그게 끝나면 저희들이 5월 달부터는 이제 그 읍면 지역의 각 부락 마을별로 이제 저희들이 홍보를 다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동지역에는 자연 부락 단위로 이제 우리가 제주 지하수가 이렇게 어렵다라는 사정을 직접 우리 도민들에게 좀 알리고 이렇게 할 계획이고요. 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가 문제냐면 지금까지는 사실 우리 농업용수 있지 않습니까? 요금 하나도 안 부과했습니다. 지하손수대금 부과를 안 했는데요. 그래서 우리 도의회라든가 전문가, 도민들이 참여를 해서 의견을 듣고 해서 이것도 이제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 체계를 저희들이 개선을 해나가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지금 박원배 센터장님께서 사실 우리 제주도 물산업 육성 계획에 대해서 좀 참 냉철하게 이제 바라봐야 될 것이다라는 말씀하시는데 맞습니다. 사실은 우리 제주도 물산업 걸음마 단계입니다. 사실은 지금까지는 우리 먹는 샘물이라든가 음료수, 화장품, 아까 미네랄, 소금 등에만 한정이 돼 있었지만 사실 용암해수를 활용한 산업들이 무궁무진하거든요. 사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앞으로 반성을 하고 이 협업 체계를 구성을 해가지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우리 최혁준 대표님께서 이제 말씀하셨던 용암 해수에 대한 뭐 홍보 전략이라든가 마케팅 전략이 매우 필요하다. 맞습니다, 이 부분. 예. 우리 TP에서 사실은 이러한 마케팅 전략을 하고 어떻게 하면 홍보를 잘해서 우리 국민들이 용암 해수에 대한 우수성을 잘 알고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래서 원래도 이제 홍보비라든가 이렇게 뭐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이제 그 우리 강성희 위원장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그 핵심 기능을 담은 이제 상품이 사실은 나와야 된다. 사실 없죠. 우리 삼다수밖에 없습니다. 핵심 히트를 친 자체가.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제가 이제 작년 그 11월 달에 제가 이제 우리 물정책과장으로 이제 부임을 하면서 제가 이제 공부를 좀 한 게 있습니다. 지금 그 해양 치유 산업이 사실은 요즘 대세로 가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뭐냐면 해양 치유 산업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2020년 2월 18일자로 제정이 돼서 올 2월 19일부터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서 보면 그 법률 제6주에 보면 지역계획을 수립하도록 도지사가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사실 그 아까 강성희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해양수산국의 해양산업과장 정도는 참석을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좀 토론이 됐으면 더 좋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이 부분은 제가 직접 이 뉴딜 사업 있지 않습니까? 해양치유산업은 뉴딜 사업으로 이제 이거를 좀 추진을 해보자라고 해서 제가 제안을 드렸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약간 설명을 좀 드리면, 사실 지금 그 우리 사회가 급속하게 이제 고령화 사회가 이제 진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만성 환경성 질환이 증가를 하고 있고요. 또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삶의 질에 문제가 상당히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사회문화적 인식 변화에 따라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건강산업 시장이 이제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 정책으로는 해양치유 산업을 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이제 100대 국정과제로 이제 돼 있어서 세부 과제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 신산업 혁신 전략에서 5대 핵심 해양 신산업 중 하나로 육성하는 것으로 이제 발표를 해서 지금 그 아까 우리 박원배 센터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이게 우리 지금 이 해양치유산업 육성을 위해서 이제 2017년도부터 이제 우수한 그 해양치유산업을 지닌 지자체 4곳을 지정을 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전남 안도라든가 충남 태안, 경북 울진, 경남 보성을 선정을 해서 지역별로 해양치유 자원을 발굴을 하고 과학적인 검증을 통해 가지고 산업화 모델 등을 이제 마련하는 연구 개발이 추진이 되고 있고요. 또 이제 이거에 따르는 기능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효능을 고려대학교, 울산대학교, 서울대, 뭐 가천대, 한양대, 전남대에서 이러한 연구들을 활발히 진행을 했고요. 성과를 많이 나타냈다는 보고서도 저거 좀 접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제주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 우리 제주는 세면이 바다지 않습니까? 또 풍부한 해양 치유 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해양 치유 자원을 이제 활용하지 못하는 참 그 아쉬움이 좀 있지만 이러한 산업들을 이제 좀 체계적으로 이제 이루어져야 된다. 특히 이제 우리 용암 해수는 아까 강원국 센터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미세 플라스틱이 제로인 진짜 천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내 유일의 그 해양 치유 자원으로 이제 건강 산업의 부가가치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저희는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제주 특성에 부합하는 해양 치유 산업 육성을 위한 우리 지역 계획이 수립이 이제 돼야 된다. 그런 도지사가 수립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해외 현황을 한번 봐보면 독일인 경우는 지금 치유 휴양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사가 이제 상주를 하고 의료보험이 적용이 되는 등 이제 의료형으로 이제 발전을 이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연방법 등을 통해 인증된 약 한 350여 개의 이 치유 휴양지 및 연관 산업을 통해서 연간 한 45조 원 시장 규모라든가 45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프랑스인 경우는 해변가에 위치한 관광단지라든가 리조트가 이제 해양 치유를 실시함으로써 휴양 관광형으로 이제 발달을 이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랑스인 경우도 사회보장보험에서 이제 지원을 하고 있고 또 품질 관리를 위해서 엄격한 기준의 프랑스 팔라소 인중대들을 운영해서 연간 약 90만 명 이상이 해양 치유 경험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까운 일본인 경우는 전국에 약 한 20여 개소의 해양 치유 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특히 오키나와가 이제 아주 선도주자로 가고 있지만 중심으로 또 고령화 대응에 및 이제 부족한 의료 기반을 보완을 하고 있다. 또 그리고 주민건강 증진이라든가 복지 서비스로 활용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지역 관광 개발을 위해서 프랑스식 해양 치유 서비스를 활용한 고급형 리조트형도 이제 도입을 이제 도입하기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으로 봤을 때는 사실 이 독일 같은 경우는 보면 이 염지하수 이런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지금 호흡기 질환이라든가 이런 게 아주 이제 효과가 좋다라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또 특히 최근 우리나라에서 됐지만 서울대 분당병원에서 지금 그 아토피 이 염지하수가 아토피 치료에서 아주 우수한 걸로 좀 나타나고 있고 여러 가지가 지금 연구가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저희들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해양산업 치유산업이 우리가 활성화가 되면 제주도는 또 다른 제2의 관광 부흥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희는 해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해양 우리 산업과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아까 우리 강성희 위원장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왜 이제 이게 서로 협업이 안 돼 가지고 자꾸 이제 따로 이렇게 간다라는 말씀 맞습니다. 이제까지는 그랬지만 앞으로 저희들은 이 용암해수를 활용한 이 방안에 대해서는 해양 치유 산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양 산업과하고 적극적인 이제 협력을 통해서 제주도가 늦게 출발은 했지만 가장 선두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앞으로 역할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진기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말씀하셨는데 오로지 해양 치유 산업에 올인 이렇게 해서 말씀하셨고 또 거기 관련해서 뭐 이제 독일, 프랑스 뭐 예를 들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역계획 수립이 도지사가 하시는 거잖아요. 네. 되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거는 이제 울정집 과장님이 알아서 네. 지역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현재 농업용수와 관련해서도 뭐 부가체제를 갖고 또 여러 가지 지하수 관련해서 우리 물정책과에서 이제 새로운 정책들을 만들어가고 또 다음 지하수 관련해서 이렇게 진행하는데 용암해수 관련해서도 어떻게 앞으로 이제 진행할 건지에 대해서 물정책과에서 통합적으로 하려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 자리에 지금 물정책 과장님이 이 전체적인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그 중간에 우리 강성희 의원님이나 또 우리 또 박원배 센터장님이나 똑같은 얘기 다 듣고 우리 또 최혁준 대표이사님이나 마찬가지고 다 같은 내용들에서 말씀을 해주는 게 홍보가 중요하다. 그 다음에 기능성을 빨리 개발하고 연구가 중요하다. 그 다음 그거에 관련돼서 기본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 어느 정도는 포인트 나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서로 간에 다 얘기하는 내용들이 그 다음에 해양치유 관리에서 다른 지역도 하겠고 해외에서도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분야에 좀 초점도 맞추고 중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다. 모든 것은 우리가 이제 그 용암해수의 관리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그거에 관련해서 각 부서별로 유기적으로 협조할 것이냐 아마 이런 것들이 관건인 것 같고요. 거기에 따른 연구개발 또 용암해수에 대한 기능성 이런 것들을 잘 우리가 정리해서 진행하는 것이 아주 효과적 같다는 내용들로 우리 토론을 해줬는데 우리 장원국 주재 발표신 센터장님께서 종합적인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요거에 관련해서 답변하실 내용들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이거 끝나면 또 우리 프로에 계신 분들에게 또 토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또 한 몇 번씩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용암해수에 대해서 이렇게 뜨거운 관심들을 갖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또 좋은 말씀들 향후 잘 반영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물산업과 관련해서 박원배 박사님께서 변화가 정말 부족했다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저 스스로도 좀 통렬하게 좀 반성을 합니다. 아울러서 또 물산업 정책에 대한 그런 뒷받침이 좀 되어야 되겠다라는 또 막중한 책임감 또한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용암해수센터에 부임하면서 저희의 내부 사업 구조를 봤더니 이게 대부분이 다 이제 예산 의존형인 사업을 추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는 좀 자립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좀 마련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일을 좀 추진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정체성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만 테크노파크는 기업 지원 기관이다 보니까 어떤 또 수익을 좀 앞세워서 하는 것은 또 공공성 측면에서의 또 문제가 있어서 그런 조화점을 어떻게 찾아낼 거냐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공통적인 지금 말씀들이 보면 홍보 부족이라든지 그런 어떤 R&D가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R&D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주제 발표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희가 어떤 인프라 구축에다가 방점을 찍다 보니까 R&D가 사실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R&D를 하려고 하면 이게 또 예산의 문제가 또 이제 발생이 되는데 어떻게 하면은 이 예산 문제와 R&D를 수행해야 될 거냐 하는 두 가지의 관점에서 저는 일단 할 수 있는 것부터 한번 해보자 라는 이제 그런 좀 주장을 좀 해서 내부에서 일부 이제 진행을 하는 것도 있고 저희 자체 예산으로 그래서 좀 소위 이제 저희 직원들은 좀 그런 부분에서는 저한테 불만이 많을 겁니다. 이제 기존에 일도 하고 있는데 부가적인 그런 업무를 이제 주니까 좀 싫어하기도 할 텐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저희만의 역할로서는 부족한 게 사실이고 사실은 기업이 또 나서줘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저희와 공동 R&D를 통해서 R&D의 성과를 기업이 또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순환 차원을 좀 갖는 게 절실하게 필요하고 그래서 소위 저희가 이제 소위 선도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육지부의 R&D 역량을 갖고 있는 기업들을 제가 계속 좀 제대로 유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범적으로라도 기존의 고시형 소재라든지 개별 인정형 소재 등을 통해 가지고 저희 용암해수와 믹스를 해서 하여튼 제품화를 한번 해보자. 그 다음 그게 앞서 말씀드린 히트 상품 이런 대박 상품이 만약에 된다고 하면 자연적인 또 홍보나 이런 걸로 또 연결이 되리라고 또 보고 있고요. 홍보와 관련해서는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좀 갖고 있는데 어쨌든 도에서 저희에게 매년 이제 2억 상당의 이제 홍보비를 지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또 도에서도 예산을 잘 통과시켜 주셔서 제가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홍보와 관련해서는 가랑비 전략보다는 좀 집중호우 전략을 좀 쓰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사실은 한 3개년에 걸쳐서 2억씩 6억이 들어갈 거면은 한 번에 6억을 좀 투입을 해서 홍보에 어느 정도의 반열에 올려놓고 나면 이게 자연적으로 선순환 구조가 돼서 좀 지속적으로 좀 유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한번 해봤고요. 이 산업이라는 측면에서 불과 한 2년 전만 해도 물 응용 산업이라는 게 제주도의 주력 산업의 하나였습니다. 근데 이게 어쨌든 이 변화가 자꾸 되면서 지금 청정 헬스케어, 청정 헬스푸드 사업, 그러다가 지금은 청정 바이오 산업 이런 형태로 지금 변화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는 좀 일관성 있게 정책이 좀 지속돼야 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저희 내부의 정책계획단과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이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분명히 이제 자원이라는 측면은 강성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 주셨습니다만은 지금 지하수와 염지하수를 같은 카테고리에서 보다 보니까 당연히 이렇게 부딪히는 면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좀 다르게 봐야 된다. 분명히 보존과 개발이라는 그 동전의 양면 같은 관계지만 이 다른 관점에서 사실 이제 용암해수 같은 자원은 양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어떤 보존의 필요성보다는 어떻게 하면 좀 효율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개발하는 게 나은지 이런 부분들을 좀 그 시각을 좀 바꿔보는 그런 그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해양 치유와 관련해서는 뭐 다 공통적인 의견입니다만은 이 해양 치유가 관련된 있는 도에서도 관련돼 있는 그 국들이 많기 때문에 컨트롤 타워 내지는 좀 가버넌스를 먼저 좀 정의를 하고 그거에 따른 기본 계획 수립 그리고 향후 이제 실행 계획들이 도출이 되면 정말 그 저희가 후발주자지만 저희의 자원의 그 우수성이라든지 또 환경적인 좀 우월성 때문에 충분히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저희 테크노파크가 어떤 마케팅 부분의 업무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은 저희 내부적으로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도내에 저희가 이제 유사한 좀 기관들이 있어서 그런 그 소위 이제 업무 분장이랄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전체적인 시각에서 정리를 해서 좀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을 찾아내도록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인 내용들이 우리 물 정책 관련해서 우리 지하수와 또 우리 용암해수 이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용할 거냐라는 부분이 아마 심도 있게 논의가 됐고 또 이거 관련해서 홍보라든가 또 산업체에 대한 기본적으로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 또 아까 좀 전에 얘기하신 대로 또 이제 그 좀 전에 그 제도 개선을 통해서 이번에 그 제도특별법 전면 개정 시에 아마 요 말씀하신 부분들이 아마 이렇게 제정이 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이 있는데 어쨌든 용암매수의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우리 강창수 사장님도 얘기했지만 물산업 전반적인 정책에 대해서도 조금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도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논의를 좀 필요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논의도 좀 하면서 이렇게 진행할 거고요. 어쨌든 저희들도 물산업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요구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 뭐 우리 과장님 와 계시지만 농업용수와 담수와 지하수, 용암매수 이 전반적인 어떤 제주의 미래가 달려 있는 거기 때문에 간과하게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고 또 최우선 정책이다. 그 어느 것보다도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물 정책만큼 또 중요한 부분이 없다라고 해서 저희들도 지금 환경국에서도 그런 분야에 많은 요구와 주문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런 관점으로 이렇게 보고 있으면서 또 지하수를 최대한 보존 관리하고 또 용암매수에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또 활용하고 산업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냐라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한번 전반적인 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거 관련해서 여기 우리 강성희 위원장님과 함께 저희들이 또 따로 다른 어떤 개별 분야로 한번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있든가 또 아니면 새로운 정책적 접근으로 인해서 더 나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여기 계신 오늘 장원국 제주테크노파크 용암센터장님 주제 발표하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또 우리 박원배 지하수센터장님, 또 진기옥 물정책과장님, 또 최혁준 BK바이오 대표님, 또 우리 강성희 저희들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또 우리 강창수 재경신문 사장님 등 또 플로어에 계신 많은 분들, 특히나 우리 박민호 부장님께서 오늘 그 용암매수 활용 방안 모색을 위해서 토론회 준비하느라고 벌써 한 달간 수고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모든 그 스태프들 다 모든 분들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오늘 토론회가 앞으로 우리 제주도의 물 정책 방향의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력하려는 의미로 박수 치면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